네,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또 금요일이 왔고요. 다음 한 주 동안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부장님의 의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볼까요? 집중과 회피 섹터입니다. 집중에 조선 다시 들어온 것 같고요. 회피는 테마성 매매, 양자라든지 로봇을 테마성 매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최근 로봇주의 호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만큼 9월장에 로봇주가 좀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테마라고 보십니까? 뭐 아직은 실적 베이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뉴스 플로우가 있을 때만 움직여요. 저희가 언론의 특성상 올라올 때만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라오지 않을 때 장중 변동성이 4%에서 5% 정도. 그것을 들고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 것이냐는 거는 일단 각자의 포트의 영역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회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테마성 매매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앵커님 지금 강세장이잖아요. 네. 강세장일 때 일정 섹터를 피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 매매도 이게 제가 어떻게 써놨냐면 네. 이거죠. 최근에 양자가 좋아요. 근데 아이온큐가 좋나요? 우리나라 주식이 좋나요? 아이온큐가 더 그렇게 세죠. 비교를 하게 되면 예, 네.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시냐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주식은 연속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이 잘 나거든요. 네. 근데 다소 미국 종목과의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중이긴 맞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예전에 그 메타에서 그 그 AI 글라스 냈을 때 XR 관련주들 막 3일, 4일 연속 올라간 거 기억하실 텐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만큼 테마라는 것 자체가 매우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가 할 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종목이라든지 섹터가 분산돼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지금 좀 이따가 뭐 조선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조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 한번 해보시죠. 반도체 너무 세죠. 지금 조선이 안 간 이유가 마스가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분도 있고요. 관세 협상이 조금 타결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는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수급적으로 이쪽으로 다 가서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좋은 섹터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 다음 주에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어디가 좋을 것인가? 모멘텀이 가장 임박해 있거나 혹은 가장 좋은데 억울하게 빠진 섹터. 이건 제가 2, 3주 연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선주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게 최근에 8월 달에 글로벌 신조선 발주가 나왔는데 YOY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조선 발주도 약 50%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안 좋은 거 아니냐? 우리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실적은 과거에 받아놓은 고부가가치 실적으로 네. 수주로 실적이 나오는 구조인데 여기서 국가별로 봤을 때 한국의 감소율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MS 있잖아요. MS는 지난해 15.2%에서 올해 21.8% 상승했습니다. 다 빠졌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고부가치를 선을 위주로 우리가 수주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MS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LNG발 노이즈도 약간 있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빠질 때 빠지지 않죠. 지금 빠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 중인데 이럴 때일수록 원래 좋은 거 혹은 만약에 반도체 쉴 때 쉰다는 표현 그러니까 무조건 쉰다 이 얘기 아니고 잠깐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낙수가 떨어질까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선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뭐 많이 올라서일까요? 아니면 한미 간의 협상이 관세 협상이 최종이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여전히 봐야 되는 산업이다, 섹터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난주 포트 좀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와 엔터주를 좀 유망하게 보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유효한 시각입니까? 증권주 어떤가요? 둘 다 좋았습니다. 네. 좋았는데 하이닉스가 더 좋았던 거죠. 하이닉스가 너무 네. 강하게 움직여서. 그러니까 네. 지금 요즘 포모에 빠지신 분들 많아요. 저번 주까지는 제가 포모 매매 하지 말자 기억하실 텐데 네. 이번 주는 제 주위에 소위 선수들도 포모에 빠져 있습니다. 좀 잘하시는 분들도요. 네. 반도체 없다,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똑같습니다.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사상체육과 갱신, 오늘 살짝 밀리긴 하지만 여전히 갱신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오니까 증권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쉬울 뿐입니다. 증권주는 지금. 그렇죠. 좀 전에 최창희 본부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 고배당에 대한 부분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 아마도 상법 개정 3차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네.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엔터주 말씀드리는데 엔터주가 안 갔었던 가장 큰 이유를 짚어보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약간 우려감이었는데 오늘 어제 기사 보셨죠? 시진핑 주석 올 수 있다. 에이펙에 물론 아시다시피 외교라는 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까지의 뉴스플로 봤을 때는 올 가능성이 일단 크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움직일만 한데 요만큼 움직여요. 빠지지 않고 1~2% 움직이는 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8월달 실적이라든지 8월달의 뭔가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또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일시에 시세 반영을 했지만 약간 아쉬운 건 여전히 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를 기다려보자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섹터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우스갯소리로 네. 눈 감고 반도체 소부장 아무거나 골라도 시세가 있다. 네. 그만큼 반도체 소부장이 못 갔기 때문에 최근 뭐 하이닉스가 35만 원을 넘겼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매매해야 됩니다. 어. 매매해야 되고 사실 여기는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뽑는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좋은 건 다 알죠. 좋은데 일단 첫 번째 실적 베이스 봅니다. 실적 베이스 볼 거면은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부터 봅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오지 않고 신고가 직전에 뭉쳐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차례를 기다리는 거죠. 네. 지금 오늘 올라오는 보시면 SAPA 반도체라 저 뜬금포 없게 비메모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또. 그죠? 많이 빠졌는데 움직이지 않았던 거. 지금 보시면 시장의 결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 자유십니다. 저도 이해를 하긴 하지만은 저희 포트에 지금 반도체 안 넣어놨거든요. 저는 네. 일부러 안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매매하실 만하고요. 그런데 대신에 내가 만약에 아니면은 손절할 수 있는. 왜냐면 여기서 잘못되면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좀 잘 찾아보시죠. 예.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비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좀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포트의 비중은요. 조선과 증권업이 20% 가져가고 있고요. 은행과 화장품, 엔터, AI, 소프트웨어까지 15% 골고루 담아가고 계십니다. 조선을 강조해주고 계시는 만큼 조선주나 특히나 조선주가 종목 고르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삼성중공업 가지고 왔고요. 삼성중공업이요. 네. 일단 그 전에 대장주였기도 하고요. 그 전에 제가 미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대미포. 네. 중간에 급등이 나오긴 했었고요. 아까 LNG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우려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3분기 때 항상 기다렸던 거는 LNG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틀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먼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분기 실적 설명회를 보시면은 FLNG 쪽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을 정도로. 그래서 2025년 올해 하반기에는 매출 인식이 분기별로 풀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26년도, 27년도부터 수익성이 더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약간 좀 길잖아요. 멀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멀면서 실적이 계속 동반될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도 수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LNG에서 인도 슬롯도 지금 5조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수주 우려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이 좀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보면 어떨까 싶은 거고요. 신조선가에 대한 불안감을 일단 지금 지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보신다면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조선주 내의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떤 종목을 지금 매매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우리 네. 전 프로그램에서 잠깐 말씀하신 종목이긴 한데 NHN KCP 좀 겹치네요. 좀 저도 몰랐죠. 그죠? 그럼 우리 생생한 방송입니다. 역시. 네. 좀 말씀드릴게요. 뭐 결제주예요, 결제주. 네. 그렇죠. 결제주인데 이 결제주가 스테이블 코인이랑 일부 엮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일정 보시면 블록체인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금 나오죠.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도 글로벌하게 조금 굵직한 인사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회사는 다 아실 테니까 뺄게요. 시장을 한번 보시죠. 어떠냐면 시장이
반도체 많이 올라와 있고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기 오늘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카카오가 팍 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다음에서 실적이 동반되면서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같이 바라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잘 누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KCP가 나오고 카카오그룹주가 나오고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제가 어제 오늘 딱 보면서 딱 역시 주식하는 다 똑같다 생각한 게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걸 당연히 지금 매매 플레이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주가 충분히 블록체인 위크가 있기 때문에 매매 플레이 들어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NHN KCP를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고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가 시작이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시장이 또 긴 연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장님? 네, 일단 연휴요. 네. 연휴 때 지난주까지는 팔고 싶다라는 분이 많았는데 오늘 제가 뭐 고객이랑 소통을 해보니까 안 팔랍니다 하시더라고요. 왜요? 시장이 강하니까. 좋으니까. 네. 시장은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좋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하루 이틀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쉰다면 어디로 낙수 효과가 떨어질지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좀 매수를 들어갔어요. 근데 안 올라요. 그럼 팔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다려도 됩니다. 스터디가 되어 있는 섹터만 있다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절대 걱정하지 말고요. 강세장을 즐기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세장을 좀 즐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 부장님과 또 한 번 포트폴리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